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또 4,300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1,4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260억, 기관 투자자가 410억을 매도를 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썩 이제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 라인을 아직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점 올리는 추세는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렇다 할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 한 번 이 매수를 끝내고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1,800억 매수를 이틀 동안 하고 또 이렇게 4천억 가까이를 바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일 계속 전체적으로 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달도 어김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750억이 거의 절반이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400억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크게 매수량이 많지 않고 연일 매수를 이어갑니다만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를 막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 수급을 보시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20일 동안에 집계가 지금 3조 7천억이 매도로 잡혀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 주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반전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20일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기관 투자자가 10조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5조를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지난 12월부터 해서 코스피에서 25조를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기금 투자자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환율도 충분히 한몫하고 있다. 1455원까지 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원 정도 올라갔고요. 내일만 하면 반등하고 내일만 하면 반등하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의 지금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월 초에 바짝 눌렀다가 또 이제 점점 다시 반등하고 또 월 초에 바짝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 1,400원 수준을 중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1,300원 대비해서도 지금 10%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 10%가 높은 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수입품 중에 1등이 유가, 그 다음에 이 가스 가격이죠. LNG.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상세가 되긴 했지만, 이 가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가스는 계속 가격이 높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유로화 모두 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원화 가치가 왜 떨어지느냐? 우리나라의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벌써 건설사들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라든지 롯데 사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이 돌려막기식의 그런 상황인 거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수요, 그죠? 실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소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수요는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소득이 왜 부족하냐?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다 투입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가계부채가. 이자를 갚는데 모두 다 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들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낮춰져서 시장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려가되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또 높아지고, 계속 거기에 압박감을 느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한 냄새를 외국인 투자자는 맡았을 수 있고, 일찌감치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전체 시장에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추세 지금 이탈했죠. 0.2% 하락했고요. 이번 하락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는 뭐 여기서 받쳐야 되겠지만 받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뭐 쓸모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분석을 했다시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3,000포인트를 간다, 뭐 그거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분도 그대로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좀 했죠. 0.7% 올라갔지만 크게 뭐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0.4% 정도, 상해종합도 0.2% 정도 하락했고,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를 보시면 니케이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횡보 라인을 만들었고, 이게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증시가 눌러지고 있죠. 여기서 저점 라인을 잡았을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죠. 니케이가 왜 하락을 할까?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두 개가 지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이 상황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야 뚝 떨어지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이 해외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코스피도 조금은 이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특히 나스닥도 계속 아래로 쥐어박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랫꼬리가 점점 내려가죠. 반등을 하긴 해도 아랫꼬리를 낮춰가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이 지수 선물을 보더라도 지금도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왜 생기느냐? 트럼프 경제사령탑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세 부과, 연방 공무원 감축 등으로 경제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소비 지출이 급감한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이 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물가는 관세를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두 개가 계속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죠.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에는 미국의 많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적중을 하고 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4.24%인데요.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가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안전자산으로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 안전자산의 수요를 높여서 미국의 채권을 사게 만들고, 미국의 채권을 사게 되면 예산에 대한 확보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이 채권 안전자산으로 계속 돈이 몰리게 하려면 시장을 흔들어 놔야 됩니다. 하루도 예상할 수 없게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증시가 과열된 만큼 결국에는 이 증시라는 것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긴 한데요. 과도하게 이제 PR이 실적 대비해서 벌어져 있는 이 투자금들은 결국에는 부채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버블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다 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기도 했고,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을 흔들면 이 버블들이 차곡차곡 이제 터지면서 크게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조정을 주면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 조금 조정받고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네, 미국의 우려되던 부채가 해결이 되고 시장이 괜찮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주목되어 오던 뇌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입니다. 실질 임금이 3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었고, 그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물가 오른 것 대비해서 너무 이제 임금이 낮으니까 임금을 높였거든요. 근데도 실질 임금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 물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높이면 일본의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8% 조정을 받아서 0.029%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1.5 지금 74%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1.6%에 육박하죠.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반대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개가 지금 마주보고 아주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왔다면 이제 일본의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일본의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1.6%고 4.2%이기 때문에 한 6% 정도 차이 나죠.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4.8이랑 이제 뭐 1.4에서 한 3% 이상 차이 날 때랑 3% 안쪽으로 이제 차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2.6%의 수익을 이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미국의 저 트럼프의 해답도 깨질 수도 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시장만 무너지고 오히려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시장 지표들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바짝 긴장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덧 3월 10일까지 이제 날짜가 왔는데요. 4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가 더 이제 난리를 치겠죠. 상호 관세를 주고 중국을 또 압박을 할 거고요. 한 달마다 지금 10%씩 추가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서 시장을 흔들어서 저렇게 채권을 사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인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많고 그만큼 올해 돌아오는 만기되는 채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미국의 디폴트 문제가 또 부각이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의 CPI 지표, PPI 지표가 또 발표가 될 텐데 예상치보다 이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떨어지겠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에 조금 무게가 쏠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이죠. 어떤 날은 인플레이션이 부각됐다. 어떤 날은 경기가 안 좋다 그랬다. 그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장을 흔듭니다. 네, 그러한 상황으로 왔고요. 투자를 아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위험한 시점이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4% 하락했고요. 26,2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 내내는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중간에 이제 반등했다가도 좀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힘이 부족했고 오히려 가격은 200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620만 주까지 감소했고요. 3일 정도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야금야금 주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26,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쌍바닥 근처까지 또 주가를 조정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상적으로 반등 라인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트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오히려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눌러지는 형상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테마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BHI라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테마의 종목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갈 쯤에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차게 좀 올라갈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니케이라든지 이런 주요 증시들이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원래는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한다라고 해서 주요한 이 하락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히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또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하락하는데 베팅을 하기가 쉽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맞물리면서 묘하게 좀 애매하게 지금 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필요한 것은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엔진이 특히 최근에 미국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그 미국의 성장성이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 AI에 대한 부각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추진했던 스타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된다. 이렇게 좀 또 한번 힘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이제 거래량 없이 조금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다리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본계약 소식도 위로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우선 협상자 대상자 이후에 본계약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엄청나게 밀어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신규 시장에 대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진입 가능성인데요. 그게 미국의 시장에 지금 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이라든지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성장성이 또 한번 부각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혹여라도 미국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테마, 반도체 테마, 이런 이제 실물 경기 위주로의 테마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우려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계속 그 양방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를 26,000원에 진행해서 3만원 이상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요. 원래 들고 계셨던 분들만 지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지 신규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들고 계셨던 분들도 일부 익절을 했다면 쉽게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조금 내려도 내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뭐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 보되 단기적인 그 경기에 대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증시에 대한 조정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기관 투자자도 연이어서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 크지 않았지만 8만 주 정도 매수 없이 빠져나왔고, 금융 투자 15만 주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30만 주, 사모펀드도 22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이 주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급만 본다면 뭔가 이제 3만 원을 찍고부터는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이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고점을 찍어서 이때부터 차익 실현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딱 이때부터 어떤 것이 강조가 되었느냐?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둔화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면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주까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잔고는 아직 뭐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공매도가 재개된 것도 아니고요. 주요하게 지금 공매도를 늘릴 만한 상황도 아니긴 한데, 뭔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묘하게 지금 이제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 대표하는 SMR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59달러를 찍고 지금 25달러까지 프리마켓에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단기간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7% 또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137만 주. 그래서 잔고가 1,900만 주 감소를 했는데요. 다행히 바짝 피크를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랜만에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이 움직임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날도 골드만삭스, UBS, JP모건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0일 동안에는 뭐 계속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또 바짝 이제 하락을 시킬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이제 보유 물량은 당일 물량 거의 추정과 동일해서 8만 주 정도 매도 나왔고요. 24.01%로 보유율은 24%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별로 줄진 않았지만 24%면 여전히 많죠.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보유 비중을 줄인 것은 이렇게 쭉 증가했던 그 이후로 사실 크게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일단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이 이제 시장의 성장성과 맞물려서 이제 잘 출발하는 듯 하면서도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급격하게 나빠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성장성도 같이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목표가를 딱 정해서 지금 가져갈 게 아니거든요. 뭐 4만 원, 5만 원 간다라고 해서 뭐 2, 3년 버틴다 이렇게 딱 정할 게 아니라 지금 정도에서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시가 아직 미국 증시가 뭐 매일 좀 떨어져서 많이 조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나스닥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크게 떨어질 때처럼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지금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나스닥이 과열되어 있고 트럼프 자체가 시장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일단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분명히 2주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괜찮았는데 계속 이제 흔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저도 조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급격하게 그 방향으로 이끌다 보니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제 그 상황이 좀 일단락되고 저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 스멀스멀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하면서 묘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회장 등 47명이 성과급 전액을 자사주를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회사에서 받은 장기 성과급 전부 40억 원을 지금 투입을 했고요.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한 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이제 26,500원, 25,400원 이렇게 최근 이제 주가와 유사하게 매입을 다 했고요. 그동안 이제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크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도 조금 이제 비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 움직임은 굉장히 이제 그래도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가가 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잠깐 오르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대감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AI 이런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기다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3월 후반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내에, 3월 말에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체코 원전 계약이 이제 사업비가 얼마일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24조 원은 처음 이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상세하게 논의가 된 내용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이 사업에 계속 이제 현지에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왔었죠.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런 현지화 비율이 이 60%가 안 된다. 그게 지금 강제적으로 되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수주를 하면 체코의 손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60% 이상 체코 현지화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K 컨소시엄이 체코 프라하로 갔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60% 이상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고요. 루카스 불책 체코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 원자력 산업 컨퍼런스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국 원전 프로젝트의 60% 이상의 현지화 비율을 약속하는 등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수용한 점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지화율은 이제 EPC 계약 체결 시 30%고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60%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보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도 좀 보여지고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오갔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이라고 한다면 곧 우리나라 이 고위급 인사들이 체코로 방문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기간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밀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악재로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이기 때문에 100% 수주한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는 그런 이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예상에서 이게 조금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부풀리겠죠. 그런 것들이 좀 경계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코트라 쪽에서도 체코에서 경협 확대를 위한 그런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이 인사들이 또 가서 체코 기업들과 또 이런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본계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100%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밀리고 하면 그게 좀 악용될까봐 좀 우려스럽기도 한 점이 있는데요. 3월 10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는 이제 본계약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정부가 두 번째 원전 부지로 4개 부지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 원전을 지금 짓기는 지을 거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부지 후보가 지금 4개나 되고요. 중부에 여기 코닌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퐁트누프 원전을 짓는 그 코닌시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또 여기, 그 다음에 남동부에 또 여기. 자, 폴란드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군데가 있고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P1000으로 이루어진 그런 최초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2차 원전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민간 프로젝트가 이 코닌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의 원전으로 전환이 될 건가 아니면은 정부 차원도 따로 새로 이제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그게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진행하고 있는 민간 프로젝트는 또 별개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프로젝트 개수로 따지면 세 번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퐁트누프 원전의 그런 합작사를 지분을 폴란드 전력공사, 국영전력공사가 매입하기로 얘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민간 프로젝트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부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본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2차 분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무래도 26년 정도까지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다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다. 한국 시장도 달러 지수는 떨어지는데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트럼프가 결국에는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일본 금리와 지금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가 미국과 일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부추길 수 있는 상당한 큰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한번 터지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실히 이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따라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경기도 잠깐 침체했다가 다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 침체기가 어떻게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위험하게 다 들어가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부 이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를 넣어놓고 지금은 확률에 싸움을 걸고 안정성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면서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움직임도 필요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트럼프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회담을 합니다.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CPI 지표도 예상치대로 나올지 오히려 확 낮게 나올지 또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좀 이 상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응 잘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